여러분,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상반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네요. 지난 6개월, 기억나십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대폭발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규모만 약 3,0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이 바닥에 깔렸습니다. 불과 반년 전보다 20%나 폭등한 미친 성장세죠. 시장은 잔인할 정도로 85%나 두 놈이 나눠 먹었습니다. 점유율 60%를 쥐고 흔드는 해저광 테더, 그리고 지난 6월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입성해 25%까지 치고 올라온 엘리트 서클. 마치 코카콜라와 펩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훨씬 더 살벌합니다. 자, 오늘 이 편을 보시기에 앞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루한 경제 교과서가 아니라 한편의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비즈니스 스릴러에 가깝거든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엔 디즈니 아역 배우와 성형외과 의사가 만든 근본 없는 해적선이 있고, 반대쪽엔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 황제들이 작정하고 키운 냉혈한 엘리트 군단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을 이 삼류와 인류가 지금 450조 원이라는 거대한 판돈을 놓고 트럼프 오일머니, 블랙록까지 끌어들여 서로의 목을 노리는 파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이름만 듣던 서클과 테더, 그 간판 뒤에 숨겨진 시커먼 배우를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잠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경고 한마디 드립니다. 오늘 등장할 테더와 서클, 이들은 사실 미국이 만든 늑대에 불과합니다. 35조 달러라는 빚더미에 앉은 미국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네 빚을 갚게 만드는지, 그 치밀한 생존 전략을 모르신다면 오늘 내용은 반쪽짜리입니다. 미국이 파놓은 함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 1편부터 보고 오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순서대로 보신다면 이 거대한 사기극의 전모가 더 확실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비트코인 시장을 뒤흔드는 장막 뒤의 무서운 형님들,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선수 입장 전에 딱 10초만 용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스테이블 코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널뛰게 하는 도박칩이 아닙니다. 1코인이 무조건 1달러. 가치가 딱 고정된 디지털 방탄 조끼를 입은 미국 달러입니다. 물론 금이나 유로화에 묶인 놈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오직 하나.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이 디지털 달러입니다. 자, 이제 진짜 선수들이 입장합니다. 이 거대한 판을 쥐락펴락하는 세 명의 미친 존재감, 그 첫 번째 타자부터 만나보시죠. 이 형 이름이 제레미 얼레어인데 사실 코인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연쇄 창업마로 업계에선 전설이었어요. 비디오 기술 회사인 얼레어랑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브라이트 코브를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이미 통장에 돈을 쓸어 담아둔, 한마디로 준비된 부자형이었죠. 근데 이 형이 2013년에 비트코인을 딱 보더니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야, 이거 물건이다. 전 세계 어디든 이메일 보내는 것처럼 돈을 쭉쭉 쏠 수 있겠는데? 하고요. 그래서 야심차게 비트코인판 페이팔을 만들겠다고 나섰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오늘 100달러였다가 자고 일어나면 80달러가 돼 있잖아요? 제레미 형이 딱 깨달은 거죠.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내일 가치가 20%나 깎일지도 모르는 돈으로 커피를 사 먹겠어? 그래서 이 형, 2018년에 깔끔하게 전략을 바꿉니다. 그럼 변동성 없는 1달러에 딱 고정된 진짜 코인을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서클인 USDC입니다. 이 결정이 모든 걸 바꿨죠. 2025년 5월 23일 기준으로 유통되는 USDC가 무려 610억 개가 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얀마 한 나라의 GDP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25%를 꿀꺽 삼킨 겁니다. 이 형의 돈 버는 법? 진짜 기가 막히게 쉽습니다. 여러분이 1달러를 갖다 주면 이 형은 디지털 딱지인 USDC를 1대1로 하나 줍니다. 그리고 받은 그 1달러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미국 국채를 사러 갑니다. 요즘 국채 이자가 4에서 5%씩 나오잖아요. 1달러는 작아 보이지만 이게 수백억 달러가 모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형은 여러분한테 이자 한 푼 안 주면서 그 큰 돈으로 국채 이자를 따박따박 챙깁니다.
2020년만 해도 매출이 1,540만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거의 17억 달러를 찍었어요. 4년 만에 매출이 110배가 뛴 겁니다. 심지어 매출의 99%가 앉아서 번 이자 수익이에요. 말 그대로 디지털 돈 찍는 기계를 돌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리 변화가 서클의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해요. 지금 국채 이자가 높으니까 서클이 왕창 버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면 국채 이자도 함께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현재 4.5%에서 3.5%로 떨어진다면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가 1% 줄어든다는 뜻이죠.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억 4,100만 달러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수익이지만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이자도 높아지니까 서클의 수익도 함께 늘어납니다. 즉, 서클의 수익은 미국 금리와 거의 정확하게 연동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위기도 있었어요. 2023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면서 이 형 돈 33억 달러가 묶였거든요. 그때 USDC 가격이 87센트까지 떨어지면서 제레미 형도 끝인가 싶었는데 웬걸요? 자금을 전액 회수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증명해버립니다. 역시 공부 잘하는 형은 위기 관리도 남달랐던 거죠. 게다가 이 형 뒤에는 코인베이스라는 든든한 절친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 형네 지분 20%를 가지고 손님들을 계속 몰아다 줍니다. 대신 이 형은 자기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홍보비로 떼어주죠. 2024년에만 10억 1천만 달러를 마케팅비로 썼고 그중 9억 달러 정도가 코인베이스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번 이익 17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친구한테 준 셈이죠. 심지어 둘 사이엔 비밀 조항도 있어요. 만약 서클형이 돈을 못 나눠주거나 문제가 생기면 코인베이스가 직접 USDC를 발행할 권리까지 준 혈맹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블랙록 같은 대형 형님들한테 자금 맡기고 월간 감사까지 따박따박 받으면서 미국 정부가 가장 예뻐하는 우등생이 된 형? 이게 바로 서클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 모범생 서클형의 매력을 딱 네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진짜 부자의 정석 그 자체입니다. 첫째,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USDC를 쓰는 한 이 형 통장에는 이자가 24시간 내내 따박따박 꽂히죠. 둘째, 덩치가 깡패예요. 돈이 워낙 많으니 어디 가서 협상할 때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셋째, 뒤태가 너무 깨끗합니다. 위험한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곳에만 돈을 묻어두거든요. 마지막으로 나라님이 제일 예뻐하는 형입니다. 미국 법은 물론이고 까다로운 유럽 가상자산법인 미카 규정까지 전 세계 최초로 통과해버렸죠. 한마디로 정부랑 제일 친한 코인형이라 큰손들이 믿고 돈을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라님들 입장에서는 이 형이 좀 무섭기도 해요. 아니, 사람들이 은행 안 가고 다 이 형한테만 돈을 맡기면 우리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거죠. 혹시라도 이 형네 집에 문제 생겨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 찾으러 오는 뱅크런이 날까봐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래서 서클 형은 아예 오해받기 싫으니 다 검사해봐 하고 투명하게 다 보여주는 전략으로 상장까지 성공한 거예요. 자, 모범생 서클 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드디어 등판합니다. 성적은 전교 1등인데 학교 규칙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옆 동네 일진이 형 테더 이야기예요. 이 형네 집안 내력부터가 범상치 않아요. 2014년에 3명의 형들이 모여서 사고를 쳤는데 멤버 조합이 예술입니다. 한 명은 디즈니 영화 마이티 덕에 나왔던 아역 배우 출신이고 또 한 명은 사업가, 막내는 개발자였죠. 근데 이 조합을 진짜 대박으로 키운 뒷배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이탈리아에서 온 전직 성형외과 의사 장카를로 데바시니 형님입니다. 메스 대신 마우스 잡은 이 형님이 2012년에 코인 거래소에 투자하면서 판을 키웠고 2014년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테더라는 이름의 깃발을 꽂습니다. 의사 선생님답게 아주 정밀하게 판을 짰죠. 근데 이 형, 모범생 서클 형이랑은 아예 노는 물이 달라요. 서클 형이 선생님인 정부랑 친하게 지낼 때 이 형은 야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다. 라며 비밀리에 회사를 운영했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게
미국이 제재하는 이란, 러시아 같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 형이 발행한 디지털 달러가 유일한 탈출구였거든요. 검은 머리 달러 노릇을 톡톡히 한 거죠. 실적요?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4년에 번 순이익만 130억 달러예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보다 더 많이 벌었죠. 더 소름 돋는 건 이 거대한 제국을 굴리는 직원이 고작 100여 명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친 효율인지 아세요? 직원 한 명당 연간 1억 3천만 달러를 버는 거예요. 물론 사고도 좀 쳤죠. 2021년에는 8억 5천만 달러 손해본 거 숨기다가 걸려서 벌금 1,850만 달러를 물기도 했고, 국제연합인 유엔에서는 나쁜 놈들이 돈 세탁할 때 테더를 제일 좋아한다며 대놓고 저격을 당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코인판의 문제야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형을 끊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제일 편하니까. 아르헨티나 카페에서도,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에서도, 심지어 러시아 지하은행에서도 테더는 통합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 더 많은 18.2조 달러의 거래를 처리할 정도로 이미 이 형은 전 세계 뒷골목 금융의 지배자가 됐거든요. 이 형의 비즈니스 모델은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맡긴 돈을 금고에 모셔만 두는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싹쓸이했는데 그 규모가 무려 1200억 달러. 독일 같은 나라보다 국채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전 세계 19위 국채 보유국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도 속으론 얄미워 죽겠는데 자기네 빚을 이렇게나 많이 사주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기묘한 공생관계가 된 거죠. 게다가 이 형, 이제는 코인을 넘어 AI랑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회사까지 쇼핑하러 다닙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이탈리아 축구팀 지분도 사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1만 개를 한 번에 긁기도 해요.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서클 형이 나 믿고 투자해 라고 외치는 우등생이라면 테더 형은 나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가 라고 버티는 야생의 지배자랄까요? 성격은 완전 반대인데 둘 다 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버는 무서운 형들인 거죠. 자, 앞서 말씀드린 서클 형이나 테더 형은 결국 회사가 주인인 코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코인판에는 사람은 못 믿겠다. 오직 수학과 코드만 믿겠다. 라고 외치는 옆 동네 공대생 괴짜 형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이를 만든 메이커다오 이야기예요. 이 형들의 생각은 아주 확고합니다. 은행, CEO,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프로그램이 알아서 굴러가는 세상을 만들 거야 라는 유토피아를 꿈꾸죠. 이 꿈을 처음 꾼 사람은 덴마크 출신의 룬 크리스텐슨이라는 형님인데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서 높으신 분들인 금융 엘리트는 책임감이 없다고 느낀 뒤 2014년에 아예 회사가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설계해버립니다. 다이의 운영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름하여 디지털 전당포 시스템. 여러분이 100달러를 빌리고 싶으면 150달러치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겨야 해요. 아니, 내 돈 150을 맡기고 100만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 손해 아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코인파는 가격이 널뛰게 하잖아요. 만약 담보로 맡긴 이더리움 값이 떨어져도 빌려준 100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과담보라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쉽게 말해서 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금을 150개 맡기고 100개짜리 돈을 빌리는 것처럼 담보 이상의 코인을 맡겨야만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공대생 형들에게도 운명의 날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이름도 무시무시한 블랙 서스데이 사건이죠. 그날 이더리움 가격이 1시간 만에 50%나 폭락하면서 전당포가 난리가 났어요. 시스템이 마비되고 1달러여야 할 다이 가격이 1.1달러까지 튀어올랐어요. 전통적인 은행 같으면 회장님이 나와서 사과하고 정부가 세금으로 메꿨겠죠? 하지만 여기선 CEO가 없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커뮤니티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발행한 거버넌스 토큰인 MKR을 팔아서 이 손해를 다 같이 메꾸자. 라고요. 회사도 없고 사장님도 없는데 시스템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위기를 극복한 거죠. 이건 정말 금융 역사에 남을 만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말 정교합니다. 스마트 계약이라는 프로그램이 24시간 내내 주시하면서 다이 가격이 1달러보다 높으면 이자를 낮춰서 공급을 늘리고 다이 가격이 1달러보다 낮으면 이자를 높여서 공급을 줄여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앙은행 행세까지 하는 겁니다. 현재 다이의 규모는 약 51억 달러 수준입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인 USDS로 전환되는 물량까지 합치면 약 50억에서 55억 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테더형이나 서클형이 지난 반년 사이 수십조 원씩 몸집을 불리며 저 멀리 달아난 것에 비하면 확실히 다이는 작고 소중한 막내 동생 수준이에요. 아무래도 블랙리스트도 없고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다는 자유는 좋지만 일반인들이 쓰기엔 좀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재밌는 건 이 고집센 공대생 형들도 요즘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기엔 코인만 담보로 받더니 이제는 실물 연계 자산인 RWA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받아들이면서 현실 금융 세계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덩치를 키우려면 결국 실물 자산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지금까지 본 걸 정리하면요. 서클은 나 믿고 투자해 외치는 우등생입니다.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정부가 제일 예뻐하고 안전하지만 느립니다. 테더는 나 없으면 세상 안 돌아가 외치는 야생의 일진입니다. 규칙은 안 따르지만 일은 딱 하고 거래량은 최강자이고 빠르지만 위험합니다. 다이는 수학만 믿는다 외치는 공대생 괴짜입니다. 투표로 운영되고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공정하지만 복잡합니다. 나쁜 아이인 테더, 모범생인 서클, 그리고 괴짜다이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세계에는 몇몇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코인마켓캡 상위권을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 코인이 아니라 용도별로 쪼개져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집니다. 이자 붙여 사람을 끌어모으는 달러인 에테나의 USD, 페이팔 앱 안에서 바로 쓰게 만든 결제 달러인 PYUSD, 정치 옷을 입은 트럼프 달러인 USD1, 거래소 안에서 사용하는 달러 코인인 USDG, 그리고 송금 네트워크가 밀어주는 리플 USD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과 규모가 커질수록 돈은 점점 기술을 넘어 규칙과 권력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정치와의 관계도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덩치를 키우다 보니 이제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정치와 비즈니스가 뒤엉킨 거대 파벌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크게 세 패거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패거리는 테더 연합군입니다. 여기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테더가 넘쳐나는 현금을 주체하지 못해 만든 탐욕의 어벤져스입니다. 가장 먼저 테더의 금고지기를 자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입니다. 그가 이끄는 월가 투자사 켄터 피츠제럴드는 테더가 사들인 1200억 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관리해 줍니다. 테더는 월가의 보증을 얻고 러트닉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철저한 공생 관계죠. 여기에 미래 먹거리를 위한 파트너들도 탑승했습니다. 테더는 남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캐겠다며 세계적인 채굴 기업 비트디어의 지분 25%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을 넘어 AI로 간다며 손정혜 회장의 소프트뱅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이 연합은 현재의 권력인 국채, 미래의 자산인 비트코인, 그리고 기술인 AI까지 다 가지겠다는 시장의 압도적 1등 진영입니다. 두 번째 패거리는 서클 코인베이스 동맹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 엘리트 그룹입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앞에서 끌어주고 있다면 뒤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합이냐면요. 서클이 발행한 USDC의 준비금을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블랙록이 관리합니다. 세계 금융의 황제가 지갑을 지켜주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최근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터졌습니다. 바로 글로벌 결제 1위 기업 스트라이프의 합류입니다. 아마존, 구글, 줌 같은 거대 기업들의 결제를 처리하는 스트라이프가 최근 이제 USDC로 결제 받으세요 라고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코인을 만들다 실패한 것과 달리 서클은 블랙록의 신용과 스트라이프의 결제망을 타고 소리 없이 전 세계 쇼핑몰에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제도권의 습격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즘 가장 핫한 트럼프 아부다비 연합입니다. 여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요. 트럼프 가족이 발행한 USD1 스테이블 코인이 주인공인데 그 뒤에 아부다비 왕실의 MGS라는 거대 자본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왕실이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할 때 그 돈을 전부 트럼프네 코인인 USD1으로 냈거든요. 그러니 바이낸스가 이 코인을 상장 안 시킬 수 있겠어요?
트럼프 가족, 아부다비 왕실, 그리고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 팀이 된 아주 무시무시한 진영입니다. 자, 이렇게 형님들이 패를 나눠 싸우고 있으니 나라님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지니어스 법입니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며 공식화된 이 법은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의 정규군 편입 선언입니다. 코인 발행하려면 면허 따고 금고에 국채 1대1로 꽉 채워두고 매달 검사받아 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거예요. 덕분에 모범생 서클형은 날개를 달았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길거리 싸움꾼이 아니라 국가의 관리를 받는 디지털 금융 부대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내 새끼로 만들려고 서두르는 걸까요?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통화 전쟁의 시나리오가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전편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이 치밀한 설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꼭 전편을 보고 오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니어스법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이 법은 서클형에게는 그야말로 로또 같은 호재입니다. 나라가 인정한 코인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주니 일반인뿐만 아니라 거대 기관들까지 안심하고 돈을 맡기게 되는 거죠. 결국 시장 전체를 서클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미국의 속셈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야생의 강자 테더형에게 이 법은 머리를 조이는 긴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테더가 아무리 국채를 많이 사고 투명해지려 노력해도 미국의 깐깐한 규제 요건을 100% 맞추는 건 여전히 가시밭길이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정부는 테더를 당장 내쫓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테더가 몸집을 불릴수록 미국 국채를 사주는 큰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말은 잘 안 듣지만 우리 집 빚을 대신 갚아주는 고마운 용병인 셈입니다. 자, 국가들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통 금융의 끝판왕들도 이미 참전했어요. 페이팔은 2025년 3분기 매출이 약 84억 달러였고 순이익은 약 12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PYUSD는 보유자에게 리워드 프로그램을 붙여서 유입을 노리고 있는데 초기에는 연 3.7%를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팔 앱은 결제 앱을 넘어 사람들 입장에선 점점 은행 계좌처럼 느껴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이 길이 참 험난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형 기억나시죠? 2019년에 리브라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전 세계 문자 메시지 보내듯 돈을 쏘게 하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다가 전 세계 정부한테 네가 뭔데 화폐 주권을 건드리냐며 아주 가루가 되도록 까였잖아요. 결국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파트너들도 다 도망가고 2022년에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때 저커버그가 이건 새로운 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미국 달러를 돕는 도구다. 라고 납작 엎드렸으면 아마 지금쯤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는 길이 딱 그 방향이거든요. 달러 패권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군대로 쓰겠다는 거죠. JP모건은 이미 키넥시스라는 자기들만의 고속도로를 깔아놨습니다. 2025년에는 중국의 엔트그룹과 손잡고 아시아 전역에서 실시간 외화 결제를 시작했어요. 엔트그룹은 우리가 잘 아는 알리페이를 만든 중국의 거대 핀테크 기업입니다. 엔트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결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문제는 국가 간에 돈을 보낼 때 기존 은행 시스템을 쓰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다는 거였죠. 그래서 JP모건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인 키넥시스를 엔트그룹의 자금 관리 플랫폼인 웨일에 이식해버린 겁니다. 이제 은행들끼리 돈 보낼 때 며칠씩 기다릴 필요 없이 1초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25년 12월 현재 비자는 미국에서 USDC로 주 7일 실시간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터카드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억 5천만 개 가맹점에서 코인으로 긁을 수 있게 인프라를 깔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한국의 편의점이든 파리의 빵집이든 마스터카드 로고가 붙은 곳이라면 여러분의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코인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긁는 순간 마스터카드가 중간에서 코인을 즉시 법정화폐로 전환해 가게 주인에게 전달합니다. 가게 주인은 코인을 몰라도 평소처럼 원화나 달러로 받게 되니 거부할 이유가 없죠. 오픈 AI의 수장, 샘 알트만, 이 형도 절대 빠질 수 없죠.
지금 월드 네트워크를 통해 비자와 손잡고 월드 월렛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방식은 영화 같습니다. 사람의 홍채를 스캔해서 봇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라는 걸 인증하면 스마트폰에 월드 앱을 깔아줍니다. 이 앱이 곧 여러분의 은행 계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비자 카드를 딱 연결하면 뉴욕의 편의점이든 서울의 카페든 비자 로고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여러분의 월드 앱에 들어있는 코인으로 1초 만에 결제가 됩니다. 하지만 샘 알트만의 진짜 야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지갑과 AI의 지갑을 동시에 장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을 위한 생존 자금입니다. 먼 훗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대신 막대한 돈을 벌어오는 세상이 오면 그 혜택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하잖아요?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그때 어느 나라 은행으로 보낼까? 고민할 필요 없이 홍채로 인증된 전 세계 80억 명의 월드 앱으로 매달 생활비를 바로 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 바로 AI를 위한 지갑입니다. 앞으로는 나만의 AI 비서가 내 대신 장도 보고 비행기 표도 끊고 업무 결제까지 알아서 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AI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민등록증이 없고 당연히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못 만듭니다. 그럼 AI가 무슨 수로 결제를 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결국 세말트만은 인간은 기본소득을 받아먹고 AI는 코인 지갑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세상, 즉 거대한 기계 경제의 혈관을 지금 미리 깔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달러의 화려한 디지털 귀환입니다. 과거 천재들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려다 실패했지만 미국과 빅테크는 깨달았습니다. 새 언어가 왜 필요해? 이미 전 세계가 쓰는 영어에 디지털 날개만 달아주면 되잖아. 이 전쟁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누가 미국 달러의 디지털 대행사가 되어 패권을 질 것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고민할 대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깔려버린 디지털 고속도로입니다. 남미의 작은 카페부터 러시아의 은밀한 자금 이동까지. 이 시장을 폭발시킨 건 기술이 아니라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방치된 사생아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지휘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금융 정규군이자 통화전쟁의 최전선에 선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달러의 공습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3편에서는 이 파도에 맞서는 세계 각국의 처절한 반격,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과연 한국은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하는지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